인생 마지막 순간, 친구가 남긴 74만 원의 비밀. 나이가 예순을 넘겨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낯설어질 때쯤 가슴 한구석에서 빛바랜 옛 친구들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40년 만에 동창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잊고 지냈던 이름들을 보며 늙어가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약속된 토요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정식집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이미 동창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30명 남짓 모인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묘한 공기로 채워졌습니다. 예순의 동창회는 옛날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은근하고 서슬퍼런 밥그릇 싸움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식 자랑, 돈 자랑이 판을 쳤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친구는 어깨를 으쓱였고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연신 거들먹거리는 동창도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소품점이나 지키는 나는 은근히 기가 죽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은 자괴감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그저 쓰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어색하게 들어왔습니다. 너 창수 맞지? 창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스쳐갔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수도가에서 배를 채우던 가엾은 친구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은 꿈도 못 꾸고 평생 인쇄소 골목에서 기술자로 고단하게 굴렀다던 그 창수가 4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고급 양복을 입었고 구두에선 윤이 났습니다. 얼굴엔 주눅든 기색 대신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창수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당당했습니다. 기죽어 지내던 창수를 기억하던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돈 자랑을 늘어놓던 녀석들도 창수의 번듯한 차림새를 보며 서둘러 눈치를 살폈습니다. 창수는 내 옆자리에 앉아 내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 보니까 참 좋다. 그래, 창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아주 멋지게 변했다? 그날 밤 동창회의 주인공은 은근슬쩍 창수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창수가 무슨 일을 해서 성공했는지 궁금해 안달이 났지만 창수는 구구절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잔을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창수를 대단한 자산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는 법이라며 친구들은 속으로 창수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리가 끝날 때쯤 되자 수십만 원은 좋게 넘을 술값이 걱정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총무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창수가 나섰습니다. 총무, 뭘 지갑을 꺼내고 그래? 내가 아까 다 계산해놨어. 창수가 꺼내놓은 영수증엔 74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학창시절 늘 얻어먹기만 하던 창수가 40년 만에 친구들 앞에서 크게 베풀며 어깨를 편 것입니다. 창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년 시절의 깊은 열등감을 씻어내듯 얼굴에는 난생 처음 보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길, 창수는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건강해라.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야. 다음에 또 보자. 어두워지는 서울 거리를 걸어가던 창수의 뒷모습은 참으로 당당하고 번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성공이 내심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2달이 흐른 어느 날 오후 가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되십니까? 저 이창수 씨 아들 되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아버님 휴대폰에 가장 보고 싶은 친구라고 적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그래도
창수 소식이 궁금했는데 아버지는 잘 계시죠? 지난번 동창회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전화기 너머에서 가냘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건강하고 번듯하던 창수가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며 장례식장이 경기도 외곽이라는 아들의 말에 2달 전 내 손을 꽉 잡던 창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손을 놓지 못했는지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주 낡고 허름한 병원이었습니다. 창수의 빈손은 눈물이 날 만큼 작고 쓸쓸했습니다. 화환 하나 없었고 텅 빈 접객실을 26살쯤 된 창수의 아들이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창수는 2달 전의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증명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상주와 맞절을 한 뒤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2달 전만 해도 아주 건강하고 번듯했는데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내가 알던 성공한 친구 창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돈에 치여 살던 우리 시대, 가난한 가장의 잔인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대문 인쇄소에서 일하셨어요. 그게 문을 닫은 후로는 밤마다 아파트 야간 경비원 일을 하셨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오시면 손발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날의 멋진 양복과 수십만 원짜리 술값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6개월 전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진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치료를 거절하다니 왜 돈 때문에?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올해 대학교 마지막 학기 졸업반이거든요. 아버지는 당신이 못 배워 고생하셨다고 저만큼은 꼭 졸업장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암 선고를 받은 날 아버지는 전 재산인 적금 통장을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병원비로 그 돈을 날리면 눈을 못 감는다고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식의 졸업장을 위해 목숨을 바꾼 부모의 무겁고 미련한 사랑이었습니다. 치료도 안 받으시고 진통제로 버티며 경비실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동창회 날짜를 보시더니 가장 좋은 양복점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창수는 아들 등록금을 치르고 남은 돈 중 딱 100만 원을 꺼내 고급 양복과 수제화를 샀다고 합니다. 평생 10,000원짜리 옷만 사입던 구두쇠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거금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복을 찾아온 날 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하던 혼잣말을 아들은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친구들 기억 속에는 평생 가난해서 기죽어 살던 놈으로 남고 싶지 않다. 나도 자식 잘 키워놓고 성공해서 멋지게 살다간 놈으로 기억되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 앞에서 어깨 펴고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다. 창수는 평생 가슴에 응어리진 가난의 슬픔을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정받으며 떠나는 대신 베풀 줄 아는 멋진 친구로 기억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동창회 가던 날 아버지는 안색을 안 들키려고 진통제를 평소보다 3배나 드시고 가셨어요. 다녀오셔서는 쓰러지듯 누우셨는데 얼굴엔 평생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친구들 술값 다 내줬다. 다들 나보고 멋지대, 성공했대 하시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아들의 통곡이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기싸움을 벌일 때 창수가 보였던 침묵은 여유로운 자산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경계에 서서 세속의 덧없는 자랑들을 초연하게 바라보던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은 품 안에서 낡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꺼내 건넸습니다.
창수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2달 전 동창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사진은 동창회 시작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연습을 하던 창수의 얼굴. 암세포로 까칠해진 뺨을 가리려 분을 바른 흔적도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을 창수의 고독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사진들엔 웃고 떠드는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녹화 버튼이 눌린 듯한 짧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창수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참아야지. 친구들 앞이잖아. 약기운이 떨어져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을 참으려 화장실에 혼자 숨어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삼켜내고는 문을 열고 나갈 때 다시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 앞에 거금을 냈던 것입니다. 74만 원은 단순한 술값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에 갇혀 살던 한 인간이 목숨과 바꾼 마지막 자존심의 무게이자 작별 인사의 비용이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안고 주저앉아 목이 메도록 울었습니다. 2달 전 영수증을 보며 질투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창수의 진짜 삶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랑하기 바빠서 친구의 마른 얼굴과 떨리는 손끝에 숨겨진 잔인한 통증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서둘러 단체 대화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평생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식 등록금을 위해 치료를 포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입고 왔던 양복과 술값의 진짜 의미를 장문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쓸쓸한 빈소 주소를 찍어 전송을 누른 순간 눈물이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적막하던 장례식장 복도에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대기업 임원 친구였습니다. 넥타이도 삐뚤어진 채 숨을 헐떡이던 녀석은 창수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창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뒤이어 그를 본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던 동창들도 화려한 거칠애를 벗어던진 채 눈물 범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해 밤이 깊어갈수록 텅 비어있던 창수의 빈소는 30명이 넘는 동창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는 다급히 주문한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창수야 미안하다라고 적힌 리본들이 쓸쓸하던 복도를 채웠습니다. 친구들은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창수야, 네가 제일 성공한 놈이다. 자식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놓고 우리한테 베풀 줄도 알고 최고로 멋진 가장이다, 이놈아. 친구들은 창수의 아들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그날 창수가 냈던 술값을 몇 배, 몇십 배로 모아 부조함에 넣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창수의 앳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이 삼촌들을 찾아라 하며 아들을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창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그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멋지게 승리하고 떠난 영웅으로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이를 먹어 허리가 아프다던 친구들이 너도 나도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운구차로 향했습니다. 창수의 마지막 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친구의 눈물과 존경을 받으며 창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의 모습으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기업 임원 명함도 상가 건물도 결국 떠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창수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도 서랍 속에서 창수가 남긴 낡은 카메라를 꺼내봅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창수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보고 싶다, 내 친구야.
너는 정말 멋진 놈이었어. 하늘나라에서는 그 무겁던 가장의 양복을 내려놓고 철없이 웃던 소년의 모습으로 편히 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